낮에는 참을 만했던 통증이 밤만 되면 유난히 심해지는 분들, 허리, 무릎, 고관절이 쑤셔서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는 경우 많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8세 관절 통증 전문의 은퇴의사 김지철입니다. 나이가 드셔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통증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직접 써보고 효과 본 방법들이에요. 이 방법으로 저희 환자 중 78세이신 한 분은 단 3개월 만에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때마다 관절은 큰 하중을 견디고 근육은 점점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허리는 상체를 지탱하고 무릎은 체중을 3배 이상 받습니다. 게다가 오래 앉아 있었다면 관절 주변 혈류는 둔해지고 미세한 염증이 자리 잡기 쉬워지죠. 낮에는 통증이 덜 느껴지는 이유. 그건 우리의 뇌가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불을 끄고 누운 상태에서 외부 자극이 사라지면 뇌는 내부의 신호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낮엔 무시했던 통증 신호가 더 선명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서 있을 때는 다리로 내려간 혈액이 중력 덕분에 다시 올라가기 쉽지만 눕는 순간 흐름이 느려집니다. 특히 하체에 혈류가 정체되면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고 관절 주변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뻣뻣함과 묵직한 통증이 생기죠. 체온 변화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깊은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근육과 인대가 수축되고 관절도 뻣뻣해지기 쉬워집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류도 느려지고 염증 회복 속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운 날 밤이나 새벽에 통증이 심한 분이 많은 거죠. 또 잠자는 자세도 영향을 줍니다. 무릎을 굽히거나 허리를 비트는 자세로 자면 관절의 압력이 가해지고 그 상태로 수시간 누워 있으면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거나 지지력이 떨어지는 침대도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약을 찾기보다 통증을 완화해 줄 방법을 습관처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매일 밤 5분 이곳을 문지르는 이유입니다. 자기 전 단 5분 투자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회복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습관,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핵심 부위, 의사들도 추천하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허리,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대부분은 아픈 부위를 직접 주무르거나 찜질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증을 줄이는 핵심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의사들도 이 부위를 강조하고 지압 전문가들도 가장 먼저 손대는 곳입니다. 그 부위는 바로 종아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아리 안쪽 중간 부위, 승산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가장 튀어나온 곳, 거기를 눌러보면 묵직하게 아프거나 찌릿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통증을 완화하는 열쇠입니다. 이 자리는 왜 중요할까요? 먼저 해부학적으로 보면 종아리는 다리 정맥이 혈류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하체 전체의 순환이 느려지고 무릎과 고관절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떨어집니다. 또 하나, 종아리 근육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과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풀어주면 허리까지 시원해지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혈이 흐르는 통로인 경락이 종아리 안쪽을 따라 흘러간다고 봅니다. 특히 방광경이라는 경락은 허리에서 종아리를 거쳐 발가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통로가 막히면 허리와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봅니다. 종아리를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줄고 무릎이 덜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결 때문입니다. 승산을 자극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 2-3개를 모아 근육이 튀어나온 지점을
가볍게 꾹 누르세요.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30초씩 누르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한쪽 다리 2분, 양쪽 합쳐 5분 정도면 됩니다. 손가락 힘이 약하면 주먹을 쥐고 손등으로 눌러도 괜찮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통증이 심하면 몸이 긴장해 버려서 오히려 효과가 줄어듭니다. 살짝 묵직하다 싶은 정도로 호흡을 맞추며 누르면 됩니다. 지압 중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힘을 빼세요. 이렇게 하면 신경이 이완되며 통증 억제 효과가 더 커집니다. 승산을 지압할 때 발끝까지 따뜻해지거나 무릎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종아리 자극이 온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죠. 많은 분들이 지압을 하고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 승산을 눌러주는 습관은 수면 중 통증을 예방해 줍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다리로 몰릴 때 이 자리를 풀어주면 노폐물이 정체되지 않고 순환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처럼 통증을 줄이는 핵심은 아픈 부위를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통증의 뿌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승산은 단순한 지압점이 아니라 허리, 무릎, 고관절을 연결하는 핵심 경로의 열쇠입니다. 일주일만 매일 해보면 몸이 확실히 반응합니다. 통증이 가벼워지고 걸음이 부드러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덜 뻣뻣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매일 밤 이곳을 문지르는 것 생각보다 강력한 습관입니다. 지압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해보려니 어렵게 느껴지죠. 손으로 어디를 어떻게 누르고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할지 몇 분이나 해야 효과가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가장 쉬운 실전 루틴을 정리해 드립니다. 준비물은 없습니다. 손만 있으면 됩니다. 딱딱한 도구나 기계 필요 없습니다. 부드러운 바닥이나 침대 위에 앉거나 누워도 되고 TV를 보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편안한 자세와 너무 힘주지 않는 손끝입니다. 지압은 크게 3단계를 기억하세요. 1단계는 위치 찾기, 2단계는 자극 주기, 3단계는 정리 움직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먼저 지압할 부위는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안쪽 중간, 무릎 뒤 오금과 발 뒤꿈치 사이 근육이 가장 많이 올라온 부분. 이곳을 손가락 3개로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묵직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들면 맞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자극 주기입니다. 그 자리를 꾹 누릅니다. 5초간 누르고 2초 쉬고 다시 5초 누르고 2초 쉬기. 이걸 3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엔 엄지손가락을 써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가장 이상적인 압력입니다. 세 번째는 정리 움직임입니다. 지압 후 손바닥 전체로 종아리를 아래서 위로 쓸어 올리듯 문질러 줍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마무리 동작입니다. 이제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 한쪽에 2분 30초, 양쪽 합쳐 5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릎 주변 지압도 효과적입니다.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5초 누르기 3번, 부드러운 원 그리기, 손바닥 쓸어내리기 순서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허리 지압은 무릎 뒤 오금에 위치한 위중 자리를 눌러주세요. 오금 가운데 움푹한 곳 척추와 연결된 지점입니다. 이 자리를 지압하면 허리 근육이 풀리고 허벅지 저림도 완화됩니다. 하루 5분 지압 루틴 정리해 드릴게요. 1분 종아리 지압, 1분 무릎 바깥, 1분 무릎 안쪽, 1분 위중 지압, 1분 마무리 정리 마사지. 시간은 자유롭게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 아픈 날은 더 부드럽게, 예민한 날은 짧게만 해도 됩니다. 지압은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을 다독이는 시간이죠. 조금씩 천천히 내 몸과 대화하듯 진행하세요. 어느 날은 더 아픈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시원한 날도 있습니다. 그 변화를 느끼며 매일 반복하다 보면 몸이 반응합니다. 이 5분 루틴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밤이 기다려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압이 좋다고 해도 직접 해보기 전엔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루 5분만으로 통증이 줄어들 수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만 실천해도 분명한 변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서툴고 낯설지만 하루 이틀 지압을 하다 보면 손의 위치가 익숙해지고 자극의 강도도 감이 옵니다. 무릎 뒤 오금 눌렀을 때 처음엔 너무 아프다가도 3일째쯤 되면 시원함이 먼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종아리를 지압할 때 발끝까지 전해지던 묵직한 통증이 가볍게 풀리는 경험을 직접 하게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었어요. 그냥 해보자는 마음이었죠. 근데 셋째 날부터 무릎이 훨씬 덜 뻣뻣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덜 찌릿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허리 통증으로 밤마다 서너 번씩 깼는데 지압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새벽에 한 번도 안 깼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가볍고 허리가 구부러질 때 덜 당긴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지압을 7일간 꾸준히 한 분들 중 가장 공통된 반응은 자기 전 몸이 편안해진다는 점입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손으로 내 몸을 다독이는 그 시간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으로 연결되고 그게 통증을 줄이고 수면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5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지압하는 시간이 오히려 짧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디가 더 아픈지, 어느 쪽이 뻣뻣한지 스스로의 몸 상태를 손끝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통증 완화 그 이상입니다. 내 몸에 대한 감각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몸이 나아진 것도 있지만 지압하면서 내가 나를 챙긴다는 그 느낌이 좋았다고요.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비싼 기계를 쓴 것도 아닌데 내 손으로 내 몸을 돌보는 그 순간이 치유였습니다. 이런 체험이 쌓이면 지압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TV를 보면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딱 5분만 손을 종아리로 가져가면 그날의 피로가 스르륵 풀립니다. 밤마다 무거웠던 다리가 숨을 쉬듯 가벼워지고 아침엔 관절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의사 처방이나 약 없이 오직 내 손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저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딱 5분만 실천하세요. 그 5분이 내 몸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지압은 간단해 보여도 방법을 잘못 쓰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대신 더 긴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다는 얘기만 듣고 무작정 따라했다가 몸이 더 뻣뻣해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압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세게 누르는 것입니다. 지압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플수록 낫는다는 생각은 지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통증을 견디며 세게 눌러야 한다는 오해는 근육과 신경을 더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살짝 묵직하고 시원하다. 이 정도 강도가 가장 좋습니다. 지압 중 얼굴을 찌푸릴 정도면 이미 과한 자극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한 부위만 지나치게 누르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의 연결 구조입니다. 종아리만 계속 자극하거나 무릎만 몇 분씩 누르면 혈액순환이 한쪽으로만 쏠려 근육에 더 긴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점은 2분 이내로 정리하고 넓게 나누어서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지압 타이밍입니다. 식후 바로 지압하는 건 소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로 무리하게 누르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지나서 지압을 하세요. 자기 직전이나 저녁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손가락이 아닌 딱딱한 물체 사용입니다. 지압기나 마사지 도구를 쓸 때 끝이 뾰족하거나 강도가 너무 센 물건은 피부 손상과 멍을 유발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피부가 약한 분은 맨손 지압이 훨씬 안전합니다. 손가락 마디나 주먹 또는 부드러운 물체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는 몸의 컨디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압은 내 몸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피곤이 심할 때, 몸살 기운이 있을 때 무리하게 지압하면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하루 쉬고 다음 날 가볍게 시작하세요.
지압은 체력과 감각을 살펴가며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압을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30분 이상 지압을 하거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오래 지압하면 몸이 과하게 자극받아 오히려 통증이 생깁니다. 짧게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하루에 5분, 한두 부위만 반복해 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압할 때 허리를 구부리거나 다리를 틀어 앉는 자세는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편하게 앉거나 반쯤 누운 자세에서 허리와 어깨에 긴장이 가지 않도록 자세를 먼저 정리해 주세요.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면 지압은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기관리법이 됩니다. 실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빠르게 회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을 이해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걸 느끼는 것. 지압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익히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더라도 그게 정상이니 내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같은 지압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는 시간,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자기 전에 하는 지압은 그 자체로도 좋지만 우리 몸의 리듬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알면 밤 지압의 효과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신경계를 두 가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며 유지합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우세해 긴장하고 활동하며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고,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올라와 휴식과 회복에 들어갑니다. 이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는 저녁 9시부터 11시 사이 몸은 본격적으로 회복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지압을 해주면 혈류 개선 효과도 커지고 근육 이완도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 결과 통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지압은 단순히 혈자리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감각적으로 이완시키고 긴장을 푸는 과정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 하는 지압은 낮 동안의 잔류 스트레스와 근육의 경직을 풀어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이 들면 잠드는 속도도 빨라지고 밤새 몸이 더 효과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압을 자기 전에 하면 새벽에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줄고 기상 후 뻣뻣함이 덜하다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또 지압은 수면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질 때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는데 이 과정은 밤에만 일어납니다. 지압으로 체온이 살짝 올라가면 심부 체온은 자연히 내려가고 이때 깊은 잠이 유도됩니다. 지압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주세요. 습관처럼 손이 다리로 향하게 되면 몸도 자동으로 이완 반응을 보입니다. 하루의 마무리 루틴이 될수록 몸은 더 빠르게 회복 리듬을 만들게 됩니다. 지압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혈류 순환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또 지압 직후엔 심호흡이나 복식 호흡을 2분 정도 해보세요. 긴장된 신경이 풀리고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밤에 하는 지압은 낮보다 효과가 배 이상 커집니다. 우리 몸이 회복과 재생에 집중하는 시간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치료보다 부작용 없고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낮 시간에 지압이 필요할 땐 운동 전이나 오래 앉아 있었던 후 가볍게 풀어주는 정도만 하세요. 본격적인 자극은 자기 전 시간에 집중하세요. 일주일만 실천해 보면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다리가 가볍고 허리가 덜 뻣뻣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밤 지압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수면과 회복을 동시에 돕는 강력한 자연 요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내 손으로 내 몸을 누르고 호흡을 고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지압을 한다고 처음부터 극적인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이틀 하고 나서 갑자기 관절이 말끔해지는 일,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지압의 진짜 힘은 꾸준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5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시간을 쌓으면 몸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지압도 일회성으로 끝나면 몸은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죠. 통증은 하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자세, 생활 리듬의 틀어짐, 누적된 근육 긴장과 혈류 정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지압을 매일 같은 시간,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하면 우리 몸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손이 닿는 자리에 혈류가 몰리고 근육이 반응하고 신경이 안정됩니다. 이 반응이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계속되면 몸은 그것을 정상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바뀌는 건 통증뿐이 아닙니다. 지압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몸뿐 아니라 생활 습관과 태도도 바뀝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이 지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조급하게 잠들던 사람이 숨을 고르고 편히 눕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마음까지 정리해 줍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마음도 따라 느슨해지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예전엔 아프면 병원부터 찾았는데 이젠 내 손으로 내 몸을 관리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꾸준함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체질을 바꿉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손길로 다리를 문지르면 그게 어느새 나의 루틴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의식, 그 안에 건강이 자리 잡습니다. 지압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 안에 쌓이는 시간과 정성이 결국 몸을 바꾸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모르겠더라도 한 달 뒤, 두 달 뒤,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지금 당신이 시작하려는 그 첫걸음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걸 보고 손을 올린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따라하며 배웠던 동작들이 어느새 익숙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당신을 건강하게, 가볍게, 편안하게 바꿔갈 겁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하루의 끝에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몸은 더 편안해지고 통증은 멀어집니다.